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개발된 이마고 부부 상담을 한국식으로 또 크리스찬 부부들을 위해서 성경적인 부부 상담으로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무의식적인 발근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근 현상이라는 분노 치료를 말하는데요. 이 분노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라는 일명 악마의 호르몬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만성요통 환자의 88%가 분노가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분노 치료에 굉장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이 분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분을 품어버리면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노를 일으키는 메커니즘, 뇌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종류의 뇌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좌뇌, 우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 종류의 뇌가 있습니다. 파충류뇌, 이게 본능적인 뇌예요.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포유류뇌, 감정, 상처를 저장하는 뇌예요.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가 무의식 중에 저장이 되는데 포유류뇌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의 뇌, 이 사고뇌라고 하는데 인간만이 가진 뇌예요. 그러니까 반영, 인정, 공감, 대화는 이 사고뇌에서 나오는 거지요. 이 세 가지 뇌 중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무의식 중에 욱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뇌는 포유류뇌라고 했지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분노가 이제 폭발되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뇌관을 때리면 그 뭐 자존심을 때리거나 뭐 뇌관을 때리면 반드시 뻥 하고 터져 나와요. 여자분들은 그 무의식 중에 저장된 그 분노가, 섭섭함이 잘 풀리지 않아요. 오래 갑니다. 그 이유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과거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면서 아주 지겹도록, 아주 남자분들 얘기는 아주 징그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관계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합방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분노 폭발을 할 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 요즘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삼진아웃 제도가 생겼어요. 만약에 파출소나 경찰서에 3번 가정폭력을 신고당하면 구치소에 갑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을 50시간을 상담을 들어야 돼요.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폭력이 혼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원인 제공, 찔러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 상담을 같이 해야지 혼자해서는 잘 안 됩니다. 치료가 잘 안 돼요. 같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관계 치료를 해야 돼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둘이 같이 살면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멀리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풀어야 하고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응어리를 풀어야 되고, 이제 둘이 같이 살면서,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주고받은 응어리, 이 두 가지를 풀어내야 되는데요. 분노가 심한 사람끼리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요, 문제가 없는 것은 이마고 상담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가 아니고 플러스 4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어떤 상처라도 하나로 둘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상처가 심한 사람끼리 만나도 그 결핍 대 결핍이 만나도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로 둘을 치료한다는 말은 공감, 그러니까 아픈 사정을 서로 알기 때문에 공감 치유가 더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분노 폭발 과정을 한번 볼게요. 과거에 사나운 개에게 물린 상처가 뇌에 저장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개를 보면, 어린 시절 배에 물린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개를 보면 이제 사고 내에서 판독을 하는 거예요. 불독이다. 그러면 감정 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이제 파충류 내에서는 본능적으로 도망가게 되겠지요. 이 상황을 이제 부부 관계로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한번 상대방이 어떤 말을, 배우자가 이제 어떤 말을
하게 될 때에 5가지 방어 기제가 나타나는데요. 거부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방어 기제라는 것은 공격하기. 동물 중에서 사자가 유난히 공격하기가 심하죠. 그 다음에 도망가기. 얼룩말 같은 경우 보면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얼룩말 아주 36개 도망가기 잘해요. 세 번째는 죽은 채 하기. 사슴이 죽은 채 하기를 잘한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나요. 부부싸움 할 때도 죽은 채 하지만 다시 살아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종하기. 바싹 엎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숨기입니다. 구멍 속으로 숨는 동물이 있듯이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5가지 방어 중에서 한번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 공격하기, 도망가기, 죽은 채 하기, 복종하기, 숨기. 이 5가지 유형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망가기, 회피형입니다. 집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냥 잔소리 많이 하면 그냥 서재로 그냥 회피해버려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에요? 어린 시절 상처는요, 이처럼 5가지로 반응이 되는데 이 5가지를 다시 축소해서 2가지로 요약하면 확대형이 있고 분노 표출형입니다. 그리고 축소형이 있어요. 안으로 삭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여자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럼 화병 생겨요. 우울증 생깁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연구 실험을 했는데요. 혈기 분노가 아주 심한 사람, 확대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혈기 분노를 안으로 삭히는 사람, 축소형이라고 했는데 이 두 그룹을 25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혈기가 심한 사람들은 혈압이 높아져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7배가 높답니다. 참고로요, 이 거북이는 혈기 분노가 거의 없는 동물이죠. 그래서 가장 오래 사는 십장생 중에 하나예요. 300년을 산답니다. 맷박이 1분에 10번 뛴대요. 그럼 6초에 한 번 뛰는 꼴인데요. 얼마나 느리겠어요. 6초에 한 번이면. 근데 쥐수명은요. 쥐는 2년밖에 못 산대요. 그래 맷박이 1분에 300번을 뛴다. 300번. 그러면 심장에 얼마나 무리가 되겠어요. 1초에 5번을 뛰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 그 심장이 터지겠죠.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그룹은 화가랍니다. 화가. 그분들이 뭐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산보 정도 산책하면서 마음을 느긋하게 평안하게 먹으면서 그윽한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마음이 차분해져서 이렇게 오래 산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이거 분노 치료. 무의식 중에 저장된 상처를 일단은 오픈해야 돼요. 그 사건을 오픈하고요. 오픈하면 무의식에 갇힌 상처가 의식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치유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치유예요. 부부끼리는 피시대화라고 있어요. 임하고 상담에서는 피시대화가 있는데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이제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그게 피시대화인데 그 응어리를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이제 드라마 치료를 대역을 해서 이제 아내와 남편이 그 대역을 해서 서로 풀어내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심리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이제 그 응어리를 풀어내다가 배우자가 한 사람이 울면 같이 울게 돼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상처받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치료 핵심 포인트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안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일이 큰 일이에요. 화낼 일입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주세요.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남들은 다 소풍 가방 메고 소풍을 가는데 아버지 생각에는 소풍은 놀러 간다고 생각하고 아들 보고 밭에 가서 풀 뽑으라고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일을 시켰대요. 그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릴 때 소풍은요 잠도 안 오고 기다려지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나서 4학년 때부터 계속 소풍을 안 보내니까 아버지한테 대들었대요. 그랬더니 비싸대기를 갈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상처를 받고 그 화가 분노가 어른이 됐는데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무의식에 저장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화가 분노가 아이에게 표출돼서 큰딸은 가출했고
또 아내에게 표출하니까 아내가 견디지 못해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분을 제가 상담하게 됐는데요. 참 분노는 빨리 치료받아야지 정말 못 살아요, 못 살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분노 치료 한번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분노 치료 첫 번째 순서는 PC 대화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토설하는 거예요. 응어리를 풀어내는 겁니다. 만약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화병이 생겨요. 여자분들은 반드시 화병이 생겨요. 시민성 질환으로 성인병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몸의 질병에 뭐 60, 70% 이상이 마음의 병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내다 보면 부부끼리 마주보고 PC 대화는 의자를 마주 바라보고 눈과 눈을 마주 바라보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눈 속에 다 상대방 배우자의 아픔이 다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토설하다 보면 두 분이 엉엉 울게 됩니다. 그때 심리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우리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상처받은 불쌍한 아이구나. 어린 시절 얘기하다 울었으니까 아이라는 느낌이 오면서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제 따지지 않고 받아주게 됩니다. 받아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엉엉 울 때는 서로 포옹을 시켜요. 깊은 포옹을 시켜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치료는 없다라는 얘기가 이 책에 나와요. 포옹보다 더 좋은 치료는 없다. 남편의 눈빛 포옹보다 더 귀한 치료는 없다. 그리고 이제 젖먹이는 자세로 이제 포옹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일어서서 포옹이 아니고 미국식 포옹은 아내가 남편을 엄마가 어린 시절에 젖을 먹일 때 취하는 포즈이죠. 그 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기를 합니다. 젖 먹일 때 이렇게 왼쪽 가슴으로 안아주기를 하면서 포옹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눈과 눈은 6인치, 한 15cm 되죠. 6인치 정도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상처와 아픔을 당했으니 여보 당신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PCR 대화를 하게 합니다. Behavior Change Request. 행동 수정 요청 대화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상대방을 최고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부부는 이제 급속도로 좋아지게 되지요. 자, 임하고 대화 반복해서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반복이라고 했어요. 4번 반복하면 뇌에 저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몸에 배인 이제 대화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4강이니까 4번째입니다. 자, 어떤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그렇다는 거지. 그랬어. 그랬구나. 그리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은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준다고 그랬죠.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죄책감, 열등감에 많이 시달리는 분들은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나도 그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이렇게 해주고요. 마지막 이제 공감 대화, 느껴보는 거라고 그랬죠. 당신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당신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응? 이렇게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은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앞으로 당신에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환상적인 대화가 되면서 부부 사이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구호 외칠까요?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